아직도 케이크에 와인 드세요? 2025년을 강타할 디저트 주류 페어링 신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케이크 앤 와인. 이 공식 정말 2025년에도 통할까요? 여러분의 미각은 아직도 이 오래된 틀에 갇혀 있진 않으신가요? 글쎄요, 작년 디저트 페어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와인이 1위 자리에서 밀려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오랜 아성을 깨고 당당히 정상에 오른 건 다름 아닌 위스키, 전통주, 그리고 심지어 무알코올 하이볼까지. 이 세 친구들이 탑3에 이름을 올렸죠.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그야말로 미식의 신세계를 함께 탐험해 볼 준비 되셨나요? 와인 교과서 첫 페이지를 펼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와인이 디저트보다 달지 못하면 쓴맛이 폭발한다. 이 말은 곧 달콤한 디저트의 존재감이 와인의 섬세한 맛을 압도해버리고 와인 본연의 풍미는 사라진 채 씁쓸함만 남게 된다는 경고죠. 오랫동안 이 불문율은 디저트와 와인 페어링의 철칙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미식의 세계는 과감하게 이 낡은 공식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트렌디한 레스토랑들을 가보세요. 그곳에선 더 이상 달달한 케이크 옆에 달콤한 디저트 와인만 놓여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상치 못한 도전자, 바로 스모키한 위스키가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케이크에 위스키라니? 그게 어울린다고?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이토록 파격적인 조합이 각광받는 걸까요? 상상해보세요. 진한 초콜릿 시트 사이사이에 상큼한 라즈베리 크림이 샌드된 루비 케이크 한 조각. 한 입 가득 베어 물면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그 직후 위스키 한 모금을 살짝 머금습니다. 디저트의 강렬한 단맛이 미래를 감싸 안을 때 위스키가 품고 있던 토스트 향과 훈연 향이 코끝을 확 자극하며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와인이 담당해야 했던 과실미는 디저트 본연의 과일이 풍성하게 채워주고 와인의 쓴맛으로 여겨졌던 불균형은 위스키의 깊고 스모키한 노트가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감싸 안는 거죠. 이로써 와인보다 달아야 한다는 오랜 공식은 보기 좋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디저트와 주류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조화를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새로운 매력을 끌어내는 시너지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적인 페어링의 선두에 선 이들을 만나러 서울 모처의 디저트 연구소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수장 김 파티시에가 오늘 저희를 위해 첫 번째 기막힌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다크 초콜릿 가나슈 타르트와 아일라 위스키 12년, 이 조합은 그야말로 마법입니다. 그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70% 카카오 다크 초콜릿 가나슈 타르트를 한 입 맛보면 강렬한 카카오, 폴리페놀이 선사하는 쌉싸람과 동시에 깊은 감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쌉싸람이 혹자는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아일라 위스키 12년 한 모금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일라 위스키 특유의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피트향, 마치 바닷바람을 머금은 듯한 스모크 향이 초콜릿의 쌉싸람을 한 방에 부드럽게 삼켜버립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감싸 안듯 위스키의 스모크는 초콜릿의 쓴맛을 포용하며 놀랍도록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여운은 어떨까요? 초콜릿의 고급스러운 카카오 오일에서 오는 고소함과 함께 위스키가 남긴 잔잔한 바닷바람 같은 미네랄 향이 코끝을 맴돌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김 셰프는 이 조합을 이렇게 한 줄로 평했습니다. 이건 마치 캠프파이어에서 초콜릿을 녹여 먹는 겨울 캠핑이에요. 상상만 해도 따뜻하고 아늑하며 동시에 어딘가 모험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불꽃 옆에서 녹진한 초콜릿과 훈연.
향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의 감동을 이 페어링이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도 집에서 이 환상적인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다크 초콜릿 함량 70% 이상으로 만든 디저트를 고르세요. 가나슈 타르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한 초콜릿 케이크나 심지어 고급 다크 초콜릿 바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모크 향이 확실한 위스키를 준비합니다. 이때 위스키는 딱 30ml 정도만 살짝 넣어 온기를 살려보세요. 놀랍게도 얼음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디저트가 품고 있는 부드러운 온도감이 위스키의 섬세한 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죠. 차가운 얼음이 위스키의 향을 가두지 않게 디저트의 온기로 위스키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처럼 위스키는 이제 단순한 독주가 아닌 디저트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섬세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적인 단맛의 정수를 찾아 떠나볼까요? 찹쌀떡 위에 달콤한 팥소를 얹고 고소한 콩고물을 듬뿍 묻힌 바로 인절미입니다. 이 친숙하면서도 특별한 디저트에 어울리는 주류를 찾아 나선 이는 전통주 최 소믈리에입니다. 그녀가 꺼내든 술은 다름 아닌 복분자주 12%. 와인보다 달아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그녀는 단언합니다. 복분자주는 그 자체로도 달콤함이 남다른 술이죠. 잔당이 무려 리터당 80g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3대 스위트 와인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소테른을 뛰어넘는 당도입니다. 이 압도적인 단맛이 인절미의 고소한 찹쌀향, 그리고 은은한 팥향금의 단맛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절미의 쫀득한 식감과 찹쌀, 특유의 구수함은 복분자주의 새콤달콤한 산미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서로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두 입 정도 먹고 나니 입안이 단순히 뻥 뚫리는 시원함이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처음에는 팥향금의 진득한 꿀맛이 지배적이었다면 복분자주와 어우러지면서 그 맛이 놀랍게도 향긋한 복분자, 베리의 꽃향으로 변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혀끝에서 시작된 단맛의 여정이 코끝에선 화사한 꽃향으로 마무리되는 그야말로 미각의 마법이죠. 최 소믈리에가 전하는 꿀팁은 이렇습니다. 인절미를 먹기 30초 전에 복분자주를 미리 한 모금 머금고 있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페어링의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떡의 전분이 술의 당산 균형을 섬세하게 맞춰주면서 인절미와 복분자주가 입안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로컬 페어링 대상에서 복분자주와 인절미 조합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전통주는 더 이상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미식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럼 전통적인 디저트 페어링의 강자, 와인은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정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박와인 전문가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인은 여전히 디저트 페어링의 왕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이죠. 그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바로 화이트포트 19%입니다. 화이트포트는 일반 와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효 도중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주정을 강화한 덕분에 당도가 무려 리터당 120g에 달하고 알코올 도수도 19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강력한 스펙이 케이크와 와인의 오랜 당도 싸움에서 와인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됩니다. 박 전문가는 말합니다. 달기는 포트, 향기는 화이트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즉, 압도적인 단맛으로 디저트를 제압하면서도 화이트 와인 특유의 섬세하고 향긋한 아로마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오늘 이 화이트 포트와 맞설 상대 디저트는 코코넛 망고 케이크입니다.
부드러운 코코넛 밀크의 풍미가 자칫 느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순간, 달지 않은 망고 퓨레의 상큼한 산미가 그 느끼함을 절묘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순간 화이트 포트가 등장합니다. 꿀처럼 진득한 단맛과 함께 살구, 아몬드 같은 농익은 과일과 견과류, 향이 코코넛과 망고의 풍미와 어우러지면서 그 어떤 미세한 느끼함마저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한 입 먹고 나면 마치 입안에서 작은 축제가 벌어지는 듯합니다. 탄산이 없는데도 입안이 화끈거릴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즐거운 여운이 남죠. 박 전문가는 이 경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건 마치 브라질 카니발에 갔다가 활기 넘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원한 과일 우산을 맞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우며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의미겠죠. 집에서 이 환상적인 조합을 시도하고 싶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디저트보다 약 1.5배 정도 더 달콤한 포트를 고르세요.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포트는 꼭 차갑게 8도 정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트 와인이 따뜻해지면 술의 알코올이 당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져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포트의 달콤함과 풍부한 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와인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 우리에게 또 다른 미식의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대망의 순간입니다. 김 셰프, 최 소믈리에, 박와인 전문가, 이 세 명의 미식 대가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필살기 조합을 선보인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자, 이 밤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김 셰프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저는 스모키한 위스키가 주는 그 캠프파이어 감성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매력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스키와 초콜릿이 선사한 깊은 여운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최 소믈리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답변합니다. 역시 인절미와 복분자주 조합이죠. 이건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우리 한국인의 DNA를 자극하는 거부할 수 없는 편안함과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녀의 말에서 한국적인 미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박와인 전문가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물론 다른 조합들도 훌륭했지만 화이트 포트가 없는 디저트 테이블은 저에게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와인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달콤함과 섬세한 향, 그 균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의 눈빛에서 와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엿보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는 명확한 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5년 디저트 페어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느끼고 싶은 감정이 무엇이냐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오늘 밤 당신은 따뜻한 캠프파이어의 아늑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고향의 맛이 주는 편안함과 새로움을 원하시나요? 혹은 브라질, 카니발 같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즐거움을 꿈꾸시나요? 2025년 디저트 페어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맞춤입니다. 더 이상 정해진 공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와인, 위스키, 전통주, 심지어 무알코올 음료까지 주류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먼저 당신이 어떤 디저트를 가장 즐기고 싶은지 정하고 그 디저트가 선사하는 감정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수를 고르세요. 이제 디저트 페어링은 단순한 미식 행위를 넘어 나만의 감정을 탐색하고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이든 냉동실에 잠자고 있던 떡 한 덩이든 아니면 서랍 속 초콜릿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옆에 있던 술을 과감하게 바꿔만 보세요. 그게 와인이든 위스키든
전통주든 혹은 무알코올 음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기막힌 조합을 사진으로 찍어 댓글에 해시태그 내일밤 페어링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가장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조합을 선정해서 오늘 저희가 소개했던 그 특별한 화이트 포트 한 병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두시면 다음 편 치킨에도 와인 말고 이거 같은 흥미진진한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순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하게 전달될 겁니다. 미식의 새로운 여정, 저희와 함께 계속 이어나가요.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특공대였습니다.